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2.0이 이만큼 올라갔던 배경에 대해서 또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EIP 1559가 이번에 상승에 좀 견인을 해준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번 스테이킹 도입과 EIP 1559 때문에 이더 가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1559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지 보게 되면요. 이용자들이 정해진 기본료를 내고 채굴자들에게 팁을 줌으로써 변목 현상을 줄이는 제한이 이번에 이더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형성을 시켜준 또 배경이지 않겠냐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에이다가 활성 스테이킹 풀이 600개를 돌파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 스테이킹이 이더도 원래 노드 검증에 필요했던 그 이더의 물량이 과거에는 좀 부족해서 안 모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초과분을 달성을 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에이다도 지금 시작이 매우 좋기 때문에 조정이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없이 그대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스테이킹 풀도 꽉꽉 차서 아마 이더만큼에 대한 효과가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에이다 측은 메인넷 풀수가 1000개가 도달하면 가장 분산되고 확장이 가능하고 안전한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더 블록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가 5년간 1조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뭐 당연히 해당 선물 거래도 성장을 많이 해줬죠. 옵션 거래도 성장을 많이 해줬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OTC에 대한 성장도 많이 해줬죠. 그리고 기존에 이번에 이제 스테이킹 풀도 이번에 진행이 하면서 그거에 따른 또 자금 이체 현황도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불어서 다 보았다라고 하면은 얼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냐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더의 평균 선물 거래소의 레버리지를 보게 되면 19에서 20년도 그 겨울에서 봄 시즌 때 레버리지를 거의 다 많이 늘려놨습니다. 알트코인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꽤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10대 트위터 해커가 3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17살 청소년 그레니엄 이반 클라크와 같은 플로리다의 주민인 니바 파젤리 씨와 그리고 영국인 메이슨 셰퍼트를 붙잡아 기소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이들은 130여 개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을 해서 1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기 범죄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대표적으로 얼굴 공개가 됐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입니다. 되게 고등학생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의 징둥그룹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서 표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징둥스커는 2020년도 블록체인 기술 운용 서밋에서 블록체인 전자계약서의 응용 가이드를 발표했고, 징둥스커 블록체인 프로덕트의 총괄 이신 분은 해당 표준 수립은 전자계약서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며 다양한 산업에서 계약서 체결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더리움 투자에 결정적으로 뛰어들고 올인한 이유에 대해서 한 커뮤니티에 비터 이더 장투 승리한다 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도 뭐 과거에 제가 설명드리기도 했죠. 최근에 윙클보스가 이더리움에 대규모로 투자했다라는 게 공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비트코인 파인데
괜히 이더리움을 왜 모을까?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대충 각이 나오죠. 그리고 이더리움 2.0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을 해봤을 때 그나마 상대적 대비에 있는 알트코인들 대비보다 이더리움이 이것이 좀 하는 것에 높게 또 평가가 받을 수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수료 소각 정책과 스테이킹 풀에 대한 그런 혜택이 또 같이 버무려지면서 더더욱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댓글의 분위기도 뭐 약간 지난 기사이지 않냐 뭐 이런 형태로 뭐 약간 비꼬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바람직한 코인 투자자이시다 라는 그런 댓글의 분위기가 꽤 있었습니다. 점프 캐피탈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또는 비트코인에 대한 업계 측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나온 게 있는데요. 그건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포트폴리오에 넣을 것이다. 이것도 제가 주장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의 새로운 글로벌 자금 이동의 레일을 제공하고 여러 지역에서 달러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물이 뭐 달러를 할 거냐, 엔화를 할 거냐 이런 측면이 있게 되겠는데요. 아마 기존의 뭐 아프리카 측이나 이런 쪽은 본인한테 갖고 있는 그런 계좌가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달러화 쪽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지금의 달러가 상당히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좀 힘드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거의 깊숙하게 소외 계층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스테이블코인이 안착화가 되면 그게 거의 다 또 달러 형태로 또 담보가 잡히면서 그게 될 것인데, 그러면 달러에 대한 위상은 거의 변화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 대신 2등이 바뀔 확률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설명을 그렇게 드리기도 했죠. 또한 신흥국이나 그렇게 약간 좀 많이 자금난에 힘든 국가들은 자국에 있는 통화 가치가 너무 많이 절하가 되기 때문에 그 영향성을 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을 찾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또 달러를 찾게 된다라고도 뭐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장래 계속 투기적인 거래가 최대 시장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채무는 최고 수준에 들어왔고 실업자가 증가했고 전 세계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서 이번에 이런 불확실성을 인해서 상당히 많이 찾을 확률이 꽤 높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이 34% 수준까지 증가했다라는 것은 금이나 비트코인의 저장 수단이 앞으로 더 많이 이쪽으로 관심도가 쏠릴 확률이 꽤 높다. 그리고 이번 팬데믹 이후로 인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지지하는 쪽이 꽤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CME 쪽에 대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관심도도 금융 쪽에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점차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외 계층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측면을 맛을 들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체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이제 만족은 안 하겠죠. 거기에 따른 뭐 이자나 뭐 예치나 스테이킹으로에 대한 보상이나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좋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투자로 아마 들어갈 확률도 꽤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되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게 되면 법정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FATF에 대한 그런 규제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 금융에 대한 인프라가 더욱더 확장이 될 거고, 파생 금융 서비스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기술도도 꽤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표준 기술 부분도 언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사업이 더 커지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이 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백악관이 틱톡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고 있다. 정책적으로 이제 엄청난 규제와 압박을 통해서 틱톡을 거의 없애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래도 선거 시즌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런 초강수에 대한 형태를 꺼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틱톡은 상당히 지금 좀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도 다른 국가로 이전을 시키겠다. 이것도 안 먹히니까 미국 쪽에서 고용 효과를 대략 8,000명 이상 고용을 하겠다 라는 딜까지도 던졌는데, 안 돼, 너희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것도 안 되니까 뭘 꺼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인수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상당히 고민에 빠져져 있죠. 만약에 찍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이번 청문회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빠졌습니다. 뭐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쪽은 들어가서 청문회를 받았지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빠졌는데, 틱톡을 또 감싸주게 되면 정치권하고 또 엮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점차적으로 틱톡을 크게 보면 SNS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 SNS를 또 크게 대분류로 보게 되면 데이터로 볼 수가 있게 되겠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로 장사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점차 암호화폐에 대한 코인적 가치가 점차 높아질 확률이 꽤 높고, 데이터에 대한 소중함으로 인해서 각국에 대한 규제가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상대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이 계속 코스트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더욱더 속도가 많이 될 것인데, 그 중에 수혜가 블록체인도 들어가져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뭐 통관 절차 간소화, 그리고 각국의 뭐 해외 송금 부분, 이런 측면에 대한 절세가 좀 들어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틀로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 중국은행 부총재가 DCP에 대한 양적 완화 부분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M1, M2의 통화에 전반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CBDC, 즉 DCP라고 불리는 이 통화를 더욱더 빠르게 확장시켜서 어떻게 보면 기초통화에 대한 한 자릿수를 두 자릿수까지 극악하게 빨리 키우려고 하는 욕심이 좀 보인다라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에 대한 효율성 집행이 원활하고, 그리고 이 화폐에 따른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융적인 싸움, 국가 간의 금융적인 싸움이 만약에 나왔을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적 조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장부도 만들자, 뭐 이런 제 계좌도 뭐 개설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C 주석님께서 어떤 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추석 시즌 때 지금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중국의 입장에서 큰 덩어리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효과를 분명히 꺼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한국도 장마 시즌이고 홍수도 많이 지방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일본도 피해가 크고 중국도 피해가 큰 시점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우리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DCP 형태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쪽으로 만약에 결제 인프라를 갖춘 플랫폼을
녹여서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이게 알리페이는 이미 블록체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텐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알리페이를 많이 쓰고 있는 중국인들이 이제 관광을 하게 되면 그 주변 국가들은 우리는 이거 못 받아야 하면 그 관광은 하지 않겠죠. 안 가겠죠. 불편하니까. 안 갑니다. 100%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동네, 아시아 동네, 뭐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뭐 이런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갑작스럽게 빠르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있는 이 자본금을 빨아 먹기 위해서 그런 거고, 한국은 이번 무역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훨씬 더 큽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무역 거래량은 중국이 월등하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CBDC를 연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발행을 안 한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그 CBDC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에 대한 기술은 또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변 국가들이 같이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이유, 속내막도 있다. 이 정도까지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텐센트가 중국 1인 와인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와인병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서 진위, 포도 품종, 지배지, 강우량, 기온 등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고, 품질 제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식품에 대한 그런 위생적인 측면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이 식품에 따른 또 장난질을 꽤 많이 칩니다. 뭐 농약을 많이 쳐서 되게 상품을 되게 이쁘게 만드는, 먹음직스럽게 겉으로만, 그리고 꽃게에다가 납선물 많이 넣어서 좀 부풀리는 효과, 그런 짓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식품 추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최대한 텐센트가 이거에 대한 먹거리를 좀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비슷한 코인 회사 비체인 쪽도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죠.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나왔는데요.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보게 되면 왜 그러냐. 현재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상당히 제한되어져 있고 국한되어져 있다. 패스 앱을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CU, GS 부분에 대해서 성인 여부 확인 정도까지만 가능하고, 이제 여기에서 더 한 단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점차 내년이 되어야지만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걸 좀 보게 되면 느끼는 점은 정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민구적거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민간 사기업체라고 했으면 이렇게 민구적거릴까요? 매출을 늘리고자 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도입시키고 빨리 업무를 할 것인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더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월 11만원으로 강남 건물에 투자한다. 블록체인 부동산 투자 서비스가 나온 게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투자 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유 지분만큼 부동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나왔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엘리시아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밝혔고, 역삼동 소재에 대한 부동산 투자 상품을 시작으로 강남 주요 지역 상품군을 늘려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매입 내역, 계약서 관리, 주주 명목, 관리비 부분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기록을 해서 위변조 안 되게끔 관리를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원래 리츠 상품 자체가 복불복입니다. 그만큼 운영을 잘하는 쪽이 상당히 앞으로의 수익성을 담보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에 대한 과거에 대한 수익성이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그 대표에 대한 또 신뢰도,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운영 쪽에 대한 과거 경력 사항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거래량이 2배 이상 껑충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코인체크 같은 경우에는요, 상당히 나머지 뭐 비트플라이어나 이런 쪽에 있는 거래소 대비보다 알트코인이 제일 많이 있는 쪽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매우 좋은 호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창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먼 계정들이 다시 살아났다. 좀비에 있는 계정들이 일어났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알트코인에 대한 바람이 서서히 회복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서서히 접근을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해 가려고 하는 그런 뭐 투자자들이 이번에 대거 많이 참여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모넥스 그룹의 대표는 금 매수를 놓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 금은 최고가를 찍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들어오는 자금이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코인체크에 대한 코인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클, 리스크, 이게 뭔지 모르겠고 XRP, 넴, 그리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모나코인, 스텔라 퀀텀, BAT 형태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법인 계좌수의 3년 만에 5배 껑충했다. 1위 은행은 어디일 것인가 라고 해서 과거 2019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걸 왜 갖고 왔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나중에 커스터디를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제일 빨리 할 것인지도 여기에서 대충 알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 고객님이 이쪽에 계좌 수가 많네. 그러면 이쪽의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 자료를 가지고 와봤으니 요 내용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인 계좌 수는 대략 요 정도가 되는데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개인 고객의 비중은 늘어나겠지만 법인 계좌에 있는 쪽은 대거 이번에 그 인증 절차를 통과를 못했던 쪽은 이제 우리 세금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분명히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개인 고객에 있는 계좌 비중을 해당 은행들이 체크를 해서 커스터디 사업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페이먼트에 대한 결제 비중이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전자금융 결제법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커스터디 사업 부분이 각 이런 결제회사나 또는 금융회사들이 진출했었을 때 우리한테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도 좀 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결제의 비중이 뭐 NHN 페이코가 상당히 요새 좀 잘 나가고 있어서 요거를 대표적으로 갖고 왔고요. 결제가 이만큼 늘어났고 쿠폰도 이만큼 해서 혜택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오도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요 내용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카드 사용량이 생각보다 꽤 많이 늘어났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그게 이제 카드사와 연동시켜 가지고 했던 게 있다 보니까 그 모델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페이 쪽은 이번에 연동해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별개로 데이터를 좀 뽑아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를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페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조만간에 이제 암호화폐 쪽에 대한 결제에 대한 루트,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런 회사들도 서비스를 같이 진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근데 당장은 아니고 내년 아마 여름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면 뭐 봄 때부터 나오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